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사실 저도 흉가 탐방? 그걸 좀 할까 했었거든요. 컨셉은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귀신 얘기 좀 떨어볼까 했는데 그 귀신 본다는 친구, 가짜 무당 진짜 무당 가려내고 무당 5이 처음 보자마자 그냥 가라고 했던 그 친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절대 하지 말라고. 바로 실행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다음 날인가? 다다음 날인가? 저보고 혹시 그런 거 계획하고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. 흉가는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어. 혹시 뭐 흉가 같은 데 가서 술 사들고 갈까봐 뭐 그냥 괴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갈까봐 지금 어.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행여라도 너 어. 근데 가지 말라고. 아, 흉가. 어, 거기 가서 밤새면서 술 먹는 그거 프로젝트. 어, 어. 그러니까 가면은 너랑 같이 간다니까. 같이 가줄 거 아니야? 아니, 하지 마. 이제 근처도 안 갈라래. 머리 아프고. 그냥 밤낚시 정도에서 끝내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알았을까? 그게 행동도 아닌 생각인데 남한테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. 오늘은 친구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. 친구가 최근 경험한 진짜 그 악한 기운 충만한 집. 그 집 얘기를 좀 떨어드릴게요. 귀신 보는 친구가 집 보러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압박감을 받은 집이라고 합니다. 그 친구 지금 작업실도 이전에 무당이 도망간 집이거든요. 그런데 그, 저번 주가 언젠가 이제 집 새로 응.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집 앞에서 어. 그 부동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. 거기 서 있는데, 응? 어.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와, 여기 턱 안 좋은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딱 뒤를 돌아봤는데, 어. 그 바로 뒤편에, 바로 뒤야. 어. 엄청나게 큰 무당집이 있는 거야. 와, 몰랐는데 그거를. 거기 어, 무당집이 있는 걸 몰랐는데.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, 오. 그래서, 야, 이거 왜 그러지? 하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거기 아주 엄청난 큰 무당집이 있어서, 야, 그러니까 이거. 집에 진입할 때는 그 무당집이 안 보이는구나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무당집인지 몰랐어. 2층 그 주택에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어. 몰랐던 거야, 그게. 기분이 안 좋았어. 기분이 안 좋고, 머리 어. 아프고, 신기하다 또. 음,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다, 잘못하면. 그래서 거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. 그런 귀신 있는 집을 가서 귀신을 음. 쫓아낸 다음에 그 집을 팔아. 아,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흉가하니까 곤지암 정신병원이든지 횟집이었던 영덕 흉가, 뭐 충북 제천 늘봉가 등이 떠올랐는데요. 거기가 한때 우리나라 3대 흉가로 불린 곳이고 귀신이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 방송도 많이 타고 했던 곳이죠. 그런데 이게 여기 세 곳 모두 다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죠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 자리가 원래 사람이 많이 죽은 형무소 자리인데 병원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다가 결국 원장도 정신병으로 죽었다, 뭐 그런 얘기?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죠. 병원 원장은 자살이 아닌 지병으로 사망한 거고 원장 사후에 자식들이 병원을 물려받았지만 그 팔당댐 건설 등 여러 이유로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그리고 소문처럼 행방불명된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게 진실이죠. 그리고 2018년 6월에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가 됐습니다. 영덕 횟집은 그 자리가 그 학도병 시신을 묻은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주민들이 폭격으로 몰살된 장소라 원혼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유명했는데요. 게다가 무속인 둘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한 명은 미쳐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고요. 그런데 거기서 살던 무속인은 도망간 게 아니라 무단 거주를 해서 쫓겨난 거랍니다. 귀신이 쫓은 게 아니라 말이죠. 그리고 거기 원 주인도 귀신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요. 그냥 가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힘들어져서 주인이 장사를 접고 떠난 게 진실입니다. 이후 고물상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떼어가고 관리가 안 되니까
그런 흉가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여자 귀신, 남자 귀신 그냥 싸그리 다 나온다는 늘봄가든 거긴 지금 늘봄 힐링 카페라는 경관 좋은 한식 뷔페로 바뀌었다죠. 거기도 처음 친구들끼리 동업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가게 앞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매출이 줄어서 폐업을 한 곳이고요. 이후 그것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뜯어가서 흉물처럼 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진짜 황당한 곳이 있는데요. 거긴 그때 당시에 엄연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방송에서 흉가라고 해서 집이 다 박살난 황금 목장입니다. 그 집 집주인이 가끔 가족들하고 이제 놀러 오는 주말 별장이었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흉가라고 내보낸 거죠. 그리고 집은 완전히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참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? 집 부셔, 물건 싹 다 챙겨가. 그거 아세요? 폐가든 흉가든 집주인이 등록된 곳인데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사유지 불법 침입입니다. 그럼 친구가 한 얘기를 떨어뜨리자면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 계약이 다 됐는데 계약 기간이 다 됐는데 진짜 계속 무슨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 전 사무실에서 무당도 도망갔다고 해서 나쁜 일들인가 했더니 친구 말이 집이 너무 자주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저기 고쳐도 망가지고 새 걸로 갈아도 망가지고. 그건 저도 알거든요. 작년 겨울엔 새로 고친 파이프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터져서 그 집이 한겨울에 물바다가 됐었어요. 그 집. 그런 것들이 짜증나서 옮기려는데 그래서 사무실 목적으로 쓸 집을 찾던 중에 집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다네요. 그 집은 집들도 별로 없는 그 외곽 쪽에 있는 집이었다는데요. 조용하고 그래서 작업하기도 좋은. 근데 빈집으로 좀 오래 있어서 손을 봐야 할 거라고 하더래요. 그래서 우선 집이나 먼저 보고 얘기하자고 공인중개사를 그 집 앞에서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쎄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. 아무 이유 없이 두통에 구토 증상도 나고 그냥 거기 있으면 왠지 죽을 것 같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지더래요. 그래서 혹시나 하고 주변을 쓱 보니까 커다란 2층 집이 있더래요. 그런데 뭔가 기분 나쁜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원인은 그 집 같다는 강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사실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2층 집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그 전에 그 집에 대해서 전혀 알 리가 없는 친구가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뜸들일 때 그 집에서 살이 느껴진다고 몇 가지 감으로 느껴지는 걸 말하니까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더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. 공인중개사 말은 실은 그 집이 잘 나가던 무당집이었는데 진짜 엄청 잘 나가고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 한 번을 먼저 안 했대요. 워낙 유명하고 잘 나가서인지 그 목 뻣뻣하기가 전봇대가 고개 숙일 정도고 그렇게 벌어도 운운에 과자 하나 사주지 않을 정도로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었다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당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은 시신으로. 그리고 그 무당 죽어서 집에서 나가는데도 동네에서는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뒤로는 그 집 주변 집들 동물들 다 죽어나가고 사람도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무당 죽은 집도 친구가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그 집도 그냥 빈집으로 남았고요. 친구가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집은 무당이 죽었다는 그 집 앞에 있었고요. 친구는 왜 자기가 그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죽을 것 같았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로 바로 거기서 그냥 나왔고요.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느낀 그 악한 기운은 그 용하다는 무당도 어떻게 못했나 보죠? 그 무당은 왜 그냥 거기서 살았을까요?
친구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전 이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뭐 무섭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적당히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더 하면서 욕심을 내는 걸까요? 어차피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죠. 남 도우면 죽어서 국화꽃 한 송이라도 더 받을 텐데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